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긴 했을까? 만약 그런 걱정이 드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상대가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대처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상대가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좀 명확하게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해하고 있는데 단지 지루해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걸 파악하는 목적은 상대가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 다시 좀 잘 알려주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이해를 못한 이유가 그 상대가 지루해서라면 그 주제를 바꾸기 위함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미없는 거면 우리가 우리의 지능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뇌가 귀찮아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없으면 그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덧셈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네가 좋아하는 과자 이렇게 개수로 해갖고 말을 하면 그 덧셈 개념을 금방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주제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일단 그 상대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팁은 내 말 알아들었니? 라고 물어보는 건 최악이죠. 그렇게 말을 듣는 순간, 뭐야, 지가 갑이야? 뭐 선생님이야? 심지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짜증이 나요. 아니, 뭐 못 알아들었으면 뭐 어쩔 건데 그냥 알려주면 되지. 뭐 자기가 그렇게 말해. 뭔가 궁시렁대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 알아들었니? 보다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그 중에서 어떤 한 포인트를 뽑아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떤 생각이 있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 있어?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 저 아까 좀 관심 있게 듣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상대가 했던 행동에서부터 출발해도 좋고, 아니면 상대한테 무언가 조언을 구하는 모습으로, 혹은 어쨌든 상대한테 무언가를 부탁하는 태도로 무언가 얘기를 꺼내서 상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대가 좀 이해를 못했어도 조금 덜 민망하겠죠. 내 말 알아들었니? 하면 알아들었어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상대가 민망하기 싫으면 알아들었어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원했던 상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지고, 상대가 만약 정말 아니 모르겠는데? 만약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렇게 말했을 때도 그 상대의 자존심을 해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상대가 알아들었어 할 때 그 태도로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물론 그렇게 알아낼 수 있죠. 근데 그 정도로 알아낼 수 있었으면 상대한테 이런 질문 하기 전에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한테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의 관점은 어때? 이러면서 상대한테 약간 공을 넘기는 것, 대화의 공을 넘기고 상대한테 어떤 부탁을 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대화에 끌어들여서 그 상대가 하는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를 못했을 땐 이 사람의 지능이 떨어져서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주제를 지루해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구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도 알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상대한테도 필요하다 했을 땐 상대한테 이게 왜 너한테 필요한지를 먼저 언급을 했어야 됩니다. 만약 진짜로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상대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어떠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걸 다시 쉽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목적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더 쉽게 바꾸거나 어떠한 상대가 관심 있어 하는 비유로 바꿔서 좀 풀어나가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야 이거 네 인생에 도움되는 거야, 좀 귀 좀 열고 들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이 말에 대해서 되게 잘 들어줘서 고마운데 이 부분을 잘 들어두면 네가 이번에 거기 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알고 나서 하니까 내가 이런 혜택을 얻게 되더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가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스스로가 얻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래서 제가 한 말씀에는 네가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나도 그랬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를 바로 갖다 붙이죠. 네가 얻을 이득과 근거를 붙이는 방식으로 상대의 이제 관심을 좀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방금 제가 언급드린 굳이 상대한테 이것을 알려줘야 되나?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관심이 없어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아니 관심이 없는 거랑 이해하지 못하는 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상관이 있어요. 우리도 관심 없는 거는 귀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막 듣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쉬운 것도. 어쨌건
그 상대가 관심이 없어 하는 건 내가 상대한테 아무리 목적을 설명해줘도 그 목적조차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얘기하는 것조차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상황일 수 있으니 이런 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조금 열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열린 질문은 맥락에서 좀 어긋난 뜬금없는 질문도 괜찮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지금 창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경영학 박사로서 경영학에 대한 얘기를 쭉 늘어놓다 보니 이 사람이 지루해해요. 지는 뭐 공부만 했지 지가 뭐 경영해봤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경영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삶에 대해서 어떤 경영 철학 같은 게 있어? 아니면 너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예를 들어서 단어는 비슷한데 약간 열린 질문을 툭 던지면 그 사람이 무언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대답하는가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게 그 상대가 원하는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어를 매칭시키다 보니까 이 질문이 많이 열리진 못했어요. 더 폭넓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와 연관된 것 같은 정도, 방금 말했던 뭐 경영과 뭐 인생 경영 철학이라던가 뭐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이성 관계로 이렇게 살짝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자꾸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상대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저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그 상대가 지금 쓰는 단어들이 우리의 지금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난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체크를 해서 상대가 원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맥락에서 벗어난 단어일수록 더 상대가 원한다는 거, 제가 몇몇 공식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책에서도 그 부분 언급을 드렸고, 그래서 상대가 이거를 지루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 만약 지루해하겠다면 어떤 지금 주제에 지금 꽂혀 있는지, 그 사람이 평소에 더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건 무언지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맥락에서 벗어난 단어를 뭘 쓰는지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루하지 않는 주제를 찾는 것.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상대가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단지 주제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내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목적을 잘못 상대한테 전달했거나 그 목적을 의미 있게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릴 건 상대가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를 써요. 그럴 때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는 행복하려고 지금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너는 뭐 너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많은 것을 담고 있을 수 있는 단어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실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가 말하는 행복은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고 대답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구나. 답답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으로 오해받기가 되게 쉬워요. 실제로는 상대가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명확하게 하려고 질문을 던진 건데 그 상대는 나를 바보 같아 본다. 아니면 잘 대화가 맞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내가 이해한 걸 언급하고 혹시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일단 내가 언급한다. 나는 행복이라는 게 뭔가 인생에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행복도 그래? 이런 정도는 언급해주는 게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가질 수 있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의미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두 개를 가지고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행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부적절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가치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가치관을 드러내면 상대가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행복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먼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니라는 식으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담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고 좋은 것과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불분명한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서 상대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면서 상대가 불분명한 단어를 썼을 때 계속해서 지적해서 그 단어를 명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자꾸 언급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막 남발을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얘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정작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했을 때는 그거를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막 명확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면 실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듣기에 나는 쉽고 명확한 단어를 쓰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뭔가 불명확한 단어를 썼을 때 그것을 잘 척하니 이해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까 예시했던 것처럼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그걸 명확하게 대화의 일부분에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상대가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 혹은 뭐 이해가 서로가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첫 번째 상황 파악한다. 두 번째는 상대가 원하는 주제를 찾는다. 세 번째는 무조건 확인하려 들지 말고 대화 중에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정보를 오픈하면서 정보를 얻어라. 그걸 명확하게 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은 나는 명확하고 쉬운 단어를 쓰면서 다른 사람이 불명확한 단어를 썼을 때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명확화시키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